어깨 회전근개는 우리가 팔을 들고 돌릴 수 있게 도와주는 근육과 힘줄을 얘기하고요. 퇴행성 파열 그리고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파열의 정도가 항상 내가 아픈 정도랑 일치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우리병원 관절센터 양명호 과장입니다. 어깨 회전근개는 우리가 팔을 들고 돌릴 수 있게 도와주는 근육과 힘줄을 얘기하고요. 견갑골이라고 하는 우리 날개뼈 그리고 위팔뼈, 날개뼈에서부터 시작해서 위팔뼈로 연결되는 4개의 근육 힘줄을 이야기합니다. 앞쪽에 견갑하근, 위쪽에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이렇게 4개를 주로 통칭하는 말이고요. 회전근 파열의 경우에는 이런 회전근 자체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 회전근 파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이제 퇴행성 파열 그리고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퇴행성 파열이 주된 경우가 많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할수록 우리 몸의 조직의 혈류도 떨어지고 재생 능력이나 내구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큰 충격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일상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게 퇴행성 파열입니다. 주로 퇴행성 진행과 함께 팔을 돌리고 무거운 걸 들고 내리거나 아니면 취미나 운동 중에 이제 어깨를 반복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좀 더 발생 확률이 높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어떤 구조적인 원인, 어깨를 보시면은 이제 회전근개 위쪽에 천장 역할을 하는 견봉이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날개뼈에서 쇄골을 연결하는 견봉. 이 부분의 모양이 남들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휘어 있다든지 뾰족하다든지 사람마다 다른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깨를 쓰거나 돌리거나 할 때 부딪히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와 조직의 이제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과 그리고 어깨를 쓰는 활동, 그런 생활 습관, 그리고 구조적인 영향이 같이 있을 때 그런 퇴행성 파열이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더라도 평소 이상의 급격한 충격, 낙상을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팔이 당겨지거나 뒤틀리는 동작에서는 회전근개가 외상성으로도 파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주된 이유 자체가 이제 아프셔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해서 광범위한 파열이나 완전 파열로 진행한 지 오래 방치되신 분들은 실제로 드는 힘이 떨어져서 팔을 못 올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열이 완전 파열이 아니라 미세 파열이나 아니면 그걸로 인한 급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각도 이상으로 팔을 올리거나 내가 특정 방향으로 힘을 쓸 때 그 방향에서 통증이 발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누웠을 때 주무시는 자세에서 뭔가 팔이 뒤로 처진다든지 특정 움직임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자다가 깨시거나 누워있는 중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단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에 오시면 이제 의료진이 신체 검진이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기본 검사를 진행하고요. 사실 그걸로 의심할 수는 있지만 확진은 실제 힘줄의 파열 정도를 볼 수 있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나 MRI처럼 안에 연부 조직, 힘줄 자체의 파열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같이 진행해서 환자분의 증상과 그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확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전체 두께의 한 절반 이상의 파열이 있으면 더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해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절반 두께 이하의 파열인데 약물이나 주사치료 같은 통증을 조절하는 걸로 이제 증상은 없어지고 평소에 내가 어깨 쓰는 생활이 같이 조절이 될 수 있다면 절반 이하의 파열에서는 보존 치료로도 충분히 지내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전층 파열,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대체로 더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라는 게 회전근개가 4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종의 케이블처럼 복합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완전 파열이 있으면 계속 팔을 쓰면서 그 근육이 그 파열된 부분을 자극하고 당기게 되면 주변 남아있는 회전근개까지 파열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광범위 파열, 지방 변성이 되고 근육 자체가 이제 지방 변성이 되고
끊어진 힘줄이 퇴축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원래 있던 위치로 단순 봉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더 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수술 후 회복 경과에도 다를 수 있어서 만약에 검사를 통해서 완전 전층 파열이 발견이 됐으면 환자분이 지금 수술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재활치료가 충분히 기간이 보장이 된다면 바로 수술을 권유해드리는 편이고요. 하지만 고령이시고 원래 팔 쓰는 활동이 많이 없었고 연세가 있어서 지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취나 수술로 인한 추후 이득이 수술을 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 크지 않으신 분들은 보호자분이나 환자분들 상의하에 통증이나 증상만 조절하고 보존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층 파열이나 부분 파열, 절반 이상의 부분 파열의 경우에 힘줄 자체가 자라서 다시 재생돼서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는다고 해서 힘줄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방법은 없고요. 증상을 조절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더 진행하는 걸 막기 위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치료와 더불어서 내가 어깨 쓰는 습관이나 어깨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취미, 운동, 일 이런 게 같이 주르셔야지 더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어깨가 아프셔서 병원에 오셨을 때 팔을 들어 올릴 때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회전근 파열이나 힘줄 주변에 이제 손상이 돼서 들어 올릴 때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 어깨 관절낭, 어깨를 싸고 있는 주머니 자체에 염증이 오래 반복되신 분들은 우리가 주머니 자체가 유착돼서 흔히 얘기하는 50견인데 그런 것 때문에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눌러붙고 굳은 어깨가 억지로 올리려고 하니까 그 범위 이상으로 올라갈 때 통증이 생기시는 건데 그런 경우는 이제 누군가가 들어 올려줘도 안 올라갑니다. 굳었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 올릴 때도 아프고 내가 드는 것도 아프고 그런 경우에는 유착성 관절낭염 50견일 가능성이 있고요. 나는 힘을 빼고 누군가가 들어 올려줬을 때 부드럽게 올라가지만 내가 힘쓸 때 불편하고 힘이 빠진다. 그러면 회전근개에 의한 병변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고요. 회전근개 손상이라는 게 파열의 정도가 항상 내가 아픈 정도랑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팔을 많이 쓰시고 이제 운동 같은 거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순간 굉장히 아팠다가 며칠 지나고 나니까 좀 좋아져서 잘 지내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반복해서 본인이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완전 파열됐는데 덜 아픈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통증의 정도나 아니면 본인의 자가 진단으로 안에 있는 혹시나 큰 문제를 놓치거나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깨가 불편함이 있었고 이게 꽤나 자주 반복되고 그리고 통증이 호전이 크게 되지 않으신다면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 이후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